자, 첫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 아까 저 누구였지? 강한걸이 얘기를 듣고 강한걸이 포함한 나머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건 뭐 짧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뭐지 그분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뭔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자주 가는 어떤 가게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트러블 때문에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음, 뭔가 기분은 무지하게 상했겠죠. 내가 들어도 상했는데, 음, 그냥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.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동네를 떠나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? 아니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얘기 말고도 막 그런 거 있어요. 직접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 다니게 되면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. 예.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 하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예 못 다니겠다.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닐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직장이든 어느 직렬이든 뭐 공무원이든 간에 사사는 좀 다 있어요. 예.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딜 가도 100% 완전 무결한 곳은 없습니다. 여러분 뭐 서울 살면 뭐 좋다. 서울이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난 나쁜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. 당장 그 나쁜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죠. 특히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뭔가를 얘기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나는 이걸 정말 딱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장점만을 부합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. 장점만을. 장점만 굉장히 과대포장해서 꼭 장점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같은 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야, 너 공무원 왜 하냐? 물어보잖아요. 동생한테. 너 공무원 왜 되려고 하냐? 물어보면 거의 10명에 9명이 그 컨트롤 C, 컨트롤 V 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.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 잘리잖아. 연금 주잖아. 정년보장 되잖아. 나중에 월급 많이 받잖아. 그 얘기를 합니다. 어느 직렬에 가더라도. 그런데 과연 공무원이 장점이 있냐 말이죠. 그 장점이 맞는데 무수히 많은 단점이 있어요. 공무원들이. 근데 그 단점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 보지 말라. 공무원 시험 포기해라. 넌 하지 마라. 이게 아니라 그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난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. 근데 많은 공시생들이 그 단점을 하나도 찾아보지 못하고 장점만을 보면서 장점만 바라보고 왔다가 엄청나게 많은 단점을 보고 후회한다는 거야. 서울도 그렇잖아.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 왜 가냐? 서울에 일자리가 많잖아요. 서울은 사람들이 많잖아요. 서울은 음, 서울은 인프라가 많잖아요. 공원도 많고, 지하철도 있고, 뭐 대학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. 물론 그 장점 맞아요.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. 일단 사람이 많으면 시끌벅적하다는 거죠. 왜냐면 사람이 많은 데는요. 어딜 가든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.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을 가든 저 아르헨티나를 가든 중국을 가든 마찬가지예요. 중국이 사람 많으니까 더 벌어지는 거야. 중국도 뭐 인구가 한 5천만 명이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. 거기다가 오만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. 최신성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있잖아. 그러면 당연히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거기다가 어, 집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
그리고 막상 좋은 기업은 별로 없고 살아가는데 돈 많이 들고 단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딜 가든 완전 무결한 곳은 없어요. 그 명심해야 돼. 완벽한 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. 처음부터 내 입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. 사소한 단점 정도는 극복해야 됩니다. 왜 시골 살려고 기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기농하려고 하는 사람들. 그 사람들도 기농했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. 근데 기농을 살다 보면 분명히 충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특히 그 현지에 사는 이제 그 시골 어르신들하고 충돌 많이 하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걸 피할 게 아니라 극복을 해야 돼. 극복을. 어차피 사러 왔잖아요. 다시 백을 못 하잖아요. 이 지동하는데 뭐 대출 받아가지고 다투다 했잖아요. 그럼 어떻게든 저 사람들하고 뭐 적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뭔가 타협을 봐야 됩니다. 그 하나 때문에 떠나야지. 시골 민심 안 좋아. 물론 시골 민심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.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뭐 기농하는데 돈이 뭐 얼마 안 듭니까? 엄청 많이 깨져요. 거의 기농하시는 분들 거의 전 재산 다 들고 옵니다. 빚까지 져가지고 와요. 근데 그만큼 투자했는데 털고 나오겠다고? 아니잖아요.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잖아요. 거리가 멀다. 이 정도는 뭐 거리가 멀다고 해서 뭐 직장 못 다니까 아니잖아. 보통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야. 거리 멀다고 막 에이 여기 못 다니겠네. 거리가 멀면 뭐 카풀하든 아니면 집을 근방에 구하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. 자꾸 뭐 안 좋다고 젊은 사람들 보면 내가 봤을 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꼭 있다면 아 여기 멀어서 싫어. 여긴 근무 시간 길어서 싫어. 아 여긴 내가 안 해봤더니 싫어. 그러니까 진짜 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여긴 교대 근무니까 싫어.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안 해봤던 부분을 해봐야 돼. 뭐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 여기 알고 보니 교대 근무였구나. 생각보다 머네. 뭐 하나 부족하네. 그 정도는 극복해야 돼.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갔을 때 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돼요. 왜 그런 분들 많단 말이야.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자주 이직하는 사람들, 퇴사 이직 반복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똑같은 문제로 나가요. 똑같은 문제로. 거의 똑같은 문제로 나가. 그래서 그 내가 그 단점 사소한 걸 극복을 하거나 해결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와가지고 다른 데를 구하더라도 그 똑같은 걸로 또 그만두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내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성적 판단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. 네. 자, 이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. 자, 그 사소한 단점을 보완하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강한걸님이 이거 들으셨으면 좋겠네요. 이게 사람과의 문제이죠, 사람과.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. 아니면 일 때문에 힘들어하잖아. 그걸 내가 일을 마스터하면 우리 또 그 일이 재밌어진다. 왜 시골 생활도 그 어르신들하고 사이가 나쁜데 어떻게든 그분들 맞춰주고 좀 인사하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그분들 대하기도 편해져요. 도시 사람들보다.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. 음. 왜 어려운 과목 같은 것도 내가 많이 잘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오르면 그게 효자 과목이 되잖아요. 저는 우리 인생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
일적인 부분도 너무 막 멀다고 뭐 안 좋다고 피할 게 아니라 일단은 해보고 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면 오히려 그게 또 나한테는 또 좋은 점으로 다정할 수 있는 거예요. 너무 지금 보면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완전 무결한 걸 찾으려고 해, 인생에서. 완전 무결한 거. 완전 무결한 게 없는데 자꾸 완전 무결한 걸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. 어? 집 같은 것도 자꾸 어? 목 좋고 방 좋고 뭐 지하철이 있고 주변에 다 갖춰주고 이런 것만 찾으니까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. 물론 이게 아니라 높은 거 맞는데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되는 거죠.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아야 편해진다는 거죠. 뭔가 결혼 같은 것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. 결혼 같은 것도 어느 사람이든 간에 남자 여자든 간에 전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. 만족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. 근데 자꾸 예전에 내가 그 사람이 잘했을 때 멋져 보였을 때 그것만 생각해. 이쁠 때 생각하니까 현재 모습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. 자꾸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.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렇게 바라봐야 힘든 결혼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막 그런 거 하잖아요. 아,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잘해줬는데 근데 지금 결혼했다는 거죠. 연애 지나갔잖아. 언제까지 연애 쪽 떠올릴 거야. 안 그래요 여러분? 당연히 결혼하면 변해야 되는 게 맞죠. 언제까지 그 완전 무결했던 잘해줬던 것만 생각하냐 말이야. 어떻게 사람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 있습니까? 못해주는 것도 있죠. 좋은 것만 있습니까? 단점도 있죠.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단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? 싫은 거 없을 것 같습니까? 다 있어요. 다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사는 거죠. 아, 이런 모습도 있구나. 나도 이 사람한테 단점이 있구나. 근데 어떻게 뭐 이미 결혼했는데 원래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. 뭔가 부족한 존재인데 그걸 서로 간의 어떤 인정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과정이 결혼이잖아.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맞춰 나가야 되죠. 아무튼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소한 단점에 너무 못 미워가지고 전부를 포기하지 마세요. 전부를 포기하지 마. 일이든 뭐 집이든 연애든 뭐 공부든 간에 사소한 것 때문에 내 전부를 던지지 마세요. 그런 실수를 하지 마요.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분야든 간에 완전한 존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탄생할 수 없습니다. 스마트폰도 항상 결점이 있잖아요. 컴퓨터도 항상 단점이 있잖아요. 세상의 모든 물건, 모든 인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. 저 역시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너무 완벽한 거 찾지 마시고 단점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